그때 개국 인사 때 자세하게 못 드렸던 얼마나 아프고 네. 얼마나 나았는지 한번. 사실 그러게요. 원래 제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멋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아, 자료화면 잠깐 나가면. I did it all, I played pretend. I moved the mountains to be your friend. I wanna know if it mattered. I would have gone to war for 왜 그래? 뭐 박보검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우와, 얼마나 잘생겼. 근데 그런 생긴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뭐 거의 탈모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뭐 중년 남성이고요. 똑같은 남성이고. 일단 이 방송 드리기 전에 앞으로 이제 이 계속해서 방송하는 과정에 전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전에 농담 아닌 농담, 재미없는 농담도 했지만 희화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이죠. 절대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고,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알려드렸을 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저는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저도 몰랐어요. 특히 이제 40, 50대들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하고요. 어린 친구들 아픈 거 보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가깝고 편하게 말하는 것과 그들을 희화하는 건 절대 다른 일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말하고 글 쓰는 거를 업으로 삼다 보니까 어디가 이렇게 아파요, 머리가 이런 식으로 아파요, 야, 이런 얘기들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분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방송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아픈 것과 관련돼서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일단 어떻게 아팠냐면 2026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도였었고요. JTBC 방송 사건반장을 나가기 위해서 MBC 지하에 있는 매점들인데서 그냥 혼자 밥 먹고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좀 두통이 왔는데,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와서 예전에 제가 이석증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석증이 그냥 귀에서 잡소리가 윙 소리가 나면서 이명 이명 같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쉽게 나았거든요. 저는 이석증 빨리 나은 편이어서, 그래서 잠깐 좀 기다리면 낫겠다 싶어서 그냥 먹던 밥을 먹고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좀 강해지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되나라고 해서 이 시간을 보니까 그때가 벌써 6시 한 20분, 30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문 닫을 진료가 끝날 시간. 그래서 이게 이석증 가기에는 좀 늦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방송을 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6시 반에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휘청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방송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하다 사고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게 원래 이제 MBC에서 나가서 이 JTBC로 가던 중간에 택시를 잡고 택시에 타서 이제 담당인 메인 앵커한테 전화를 걸었죠. 나 못 갈 것 같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방송을 1시간 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게 출연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방송 사고인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알아요. 제가 그 방송에 있어서 그렇게 빠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15년 동안 방송을 하는 동안 방송 사고를 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아플 거 말고. 그때 아픈 거 말고 대한뉴스에 지각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딱 한 번, 3분. 그게 제 15년 방송 커리어에서 유일한 오점이었어요. 거업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데. 걔는 사람이 아니죠. 비교하시면.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집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한 9시 정도까지 누워 있는데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 마침 이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다 너. 그리고 목소리만 예, 듣고. 예, 예. 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니까 아 병원으로 바로 가라라고 해서 응급실로 이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병원이라서 좀 멀리 있어서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1시간이 넘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가는 중간에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대한뉴스의 민동기 기자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아파가지고 나 내일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연락을 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거잖아요. 여유는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냐면 아. 그 다음날 이 대한뉴스 출연자들에게 제가 그 송금해줘야 될 출연료를 지금 그렇죠. 계좌이체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내일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이체할 내역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그거 돈 송금해줘라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혼자란 겁니다. 그러고 갔던 게 응급중환자실이었어요. 눈 떠보니까. 예, 중간에. 응급중환자실, 그때는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는 상황이었고 이미 내 옷은 이제 누군가에게 갈갈이 찢겨 벗겼고, 벗겨져 있고. 벗겨져 있고, 코에 뚫려져 있고, 거기는 이제 일반 응급실도 아니어서 24시간 이렇게 불 켜져 있고, 일반인들 면회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나 저의 딸 같은 경우도 저를 못 보고 그냥 수술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일단 들어간 뒤에 최소한 이틀 정도는 대기를 하면서 경과를 봐야 될 상황이라고 이미 출혈의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게 안정이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이 머리 뒤쪽 왼쪽 뒤쪽에 250mm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난 뒤에도 이게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해서 피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극적으로도 그러니까 빨리 그나마 이제 막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빨리 안정을 찾아서 추가 출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절대 안정을 시킨 상황에서 이제 피는 멈췄고 다행히 한 10시간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친구분이 병원 가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안 갔겠네요? 집에 있었겠죠. 응급실 안 갔겠네요? 그리고 아마 진통제 먹고 잤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렇죠. 네.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하게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있었고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게요. 병실에 제 옆 침대에 누워있던 그 환자 같은 경우가 저보다 한 살 어린, 전 나중엔 처음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한 살이 어린 친구였었고 남성이었고 저보다 한 반 시간 정도 먼저 왔던 친구였는데 제가 퇴원할 때 그 친구는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의식을 못 찾았어요. 근데 차이가 뭐였냐면 회사의 휴게 공간 같은 데서 있다가 담배 피러 들어갔다가 9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네,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병원으로 갔던 차이가 아마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고 혹시라도 두통 가볍게 여기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뇌출혈이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요 찔끔찔끔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평소에도 진짜 왜 사람 몸도 이런 데 뭐 다치면 실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피가 흐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진통제 먹고 넘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뇌출혈이 참 이게 고마운데 억울한 게 뭐냐면 아픈 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운동 열심히 해줬잖아요. 네. 고혈압 없고요. 그 다음에 혈관 없고요. 당뇨 없고요. 운동 엄청 열심히 했고요. 제가 60kg 초반이었었고 5월 달에는 복싱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복싱이 안 좋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혹은 잦은 음주. 그거 되게 억울한데 물론 이제 자주 먹긴 먹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폭음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자백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술을 폭음을 하진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찔끔찔끔 술을 먹어서 그걸 좀 풀어내질 않고 그냥 재워버리고 그걸 하다가 못 견딜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 뇌출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음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주의 빈도가 높으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는 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시간 정도 지난 뒤에 당연히 수술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중간중간에 되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찔아찔했던 게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의사가 참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딱 보니 걸어 들어오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아, 드라이하고 예, 그냥 아주 건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걸어 들어온 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분에겐 걸어 들어오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섬뜩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또 들어가 앉아서 나는 그냥 운이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팔다리 다 멀쩡하고 뭐 집사람 다 알아보고 그때도 거업이랑 이렇게 대한뉴스 식구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나 살아났다 괜찮다 라고 해서 다 멀쩡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코 짚어봐요 그러는데 내 코를 못 짚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왼손 짚어보세요. 왼손이 뭐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비가 돼 있어 잃어버린 것들이었어요. 감각이라고 것들은. 감각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뭔가를 짚어서 이분이 의사들은 알잖아요. 어디가 지금 마비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콕콕 집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생각해보세요. 이 작가님도 있고, 저 피디님도 있는데, 코 짚어보세요. 그런데 내 코를 못 집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망해요. 그때가 사흘 정도 됐었을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때 더 얘기를 할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자를 못 읽었어요. 하나도 못 읽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양지열이라는 글자가 여기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는 글자 자체는 눈으로 이런 모양인 거는 보고, 근데 양이라는 자를 못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양이라고 생긴 글자가 양으로 안 보여요. 이게, 찌글찌글. 그 외계 언어 있죠? 그 외계인 나오는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외계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약간 AI가 생성한 글씨처럼. 예,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꽃 같은 게 있잖아요. 꽃 모양 그대로 다 보여요. 근데 그러면 글자도 그 글자 모양 그대로 보이는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글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써 있는 거를 그대로 눈으로는 그대로 손으로 따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예. 그게 신기하죠. 근데 옆에 꽃이 있잖아요. 꽃은 그대로 보여요. 꽃이나 물건, 물체들, 얼굴 이런 거 다 보여요. 근데 글자들은 글자 그대로 보이질 않아요. 어떤 인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 네, 그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나 봐요. 그런 일들을 좀 겪었고, 그때 초기에는 이제 이 출혈했던 부분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도 이어져 있는 시각도 일부를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색깔도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신호등 같은 거는? 신호등 같은 게 그러니까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그런 상황. 사이키 보듯이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초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이 흑백으로 잠깐씩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금방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초기에 겪었습니다. 들리는 건 어땠어요? 들리는 건 다 멀쩡했었어요. 이름을 부른다거나. 다 멀쩡했었어요. 초기에는 그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이 다 기억이 났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거업이라든가 민동기 기자는 다 기억이 났어요. 되게 기억이 났어요. 안타깝게. 굳이?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추자라든가 뭐 기추자라든가 다 기억났어요. 근데 유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가까운 사람들도. 윤석열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김건희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이 유명인 내지는 이름 중에 김건희 말고 김건희를 희화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름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그걸로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랄까 정당한 얘기 내지는 꼭 우리가 다뤄줘야 될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지 그걸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이름 자체를 평소에 입에 올려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고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본 거예요. 유명인들을 쫙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생각해보는 게 연예인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배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초기에 잘 안 나는 거예요.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제일 처음 떠오른 연예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쁜 연예인, 뭐 고윤정이라든가 이런 연예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고현정 아니, 요즘 고윤정이 뭐야, 이 사람이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나도 놀라워. 나보다 더하네. 고윤정.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떠오른 연예인 이름이 초롱이라는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양아치 연기하는. 예. 그래서 그 많은 뭐 배우든 아니면 뭐 걸그룹이든 그 많은 잘생기고 예쁜 애들 다 빼놓고 초롱이가 떠오르는 거. 막 슬펐어. 그 폭력물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폭력물을 좋아해도 그러면 차라리 범죄도시 막 생각나고. 범죄도시가 생각나는데 왜 초롱이가 떠오르냐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 그게 초창기였습니다. 그게 초창기 한 일주일 이내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쭉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 봐라, 보안 사건을 이 뜨거운 부분을 저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했죠.